집중 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삼선 중진 의원이신데요.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예산안 그 합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매년 이제 예산안 그 시한을 넘겼었는데 올해는 네. 처리 시한 내에 처리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17. 아마 네. 저희가 2시로 예정돼 있긴 한데 네. 협상하고 예결을 열다 보면 아마 밤늦게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오늘 날짜를 넘기지 않고 통과되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1대 국회가 출범해서 모처럼 합의안이 처리 시한 내에 통과가 되면은 좀 의미가 있겠네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겠죠. 네. 17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의원을 역임하셨고, 이제 네, 한번 쉬셨다가 이제 21대 국회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네. 국회에 돌아보시니까 어떠신지 소회가 궁금한데요. 네.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제가 농담으로 17, 19, 21대라서 홀수 전문 국회의원이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네. 20대 국회에서 사실 0.8% 차이로 낙선하고 좀 힘들었는데 뭐 나름으로는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박사 논문도 쓰고 책도 3권이나 내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19대 국회 때부터 제가 추진했던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예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인데요. 네. 이것은 뭐 문재인 그 후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공약했고 지난 대선에도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자는 건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 재정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위기일수록 더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 재정 문제를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또 숙제로 돼 있고요. 또 제가 5.18 국가유공자인데 그래서 19대 국회 때 전두환 씨 추징법 이건 뭐 교육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서 한 1,000억 정도는 회수를 했는데 아직 1,0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두환 추징법을 낸 것도 19대 때 미처 못했던 20대 때 제가 없는 동안에 제대로 진전 안 됐던 숙제들을 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으셨고 17대 교육위 간사,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정치를 입문하실 때부터 뭐 교육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교육 베테랑을 이렇게 자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17대 국회 때 처음 교육위를 선택할 때는 제 지역구가 관악구고 모교인 서울대가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악구민들이 교육 문제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교육위를 당선되면 교육위로 가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돼서 약속을 지켰던 건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제 사학이 투명해졌고 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제 무상급식의 기초를 만들고 또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시켜서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고 이런 성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9대 국회, 21대 국회 때도 뭐 망설임 없이 교육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교육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 위원장님께서 가지신 교육 철학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교육 일을 하면서 교육 복지, 그리고 교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이제 교육의 공정성 문제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 이제 교육의 공정성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착 지점까지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출발선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성취나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도 같은 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포용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출발선을 맞추는 공정교육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미국에서는 60년대에 어퍼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서요. 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유색인종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나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잠재력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출발선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도착선까지도 맞추는 포용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여쭤보시면 이것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망하지만 제 교육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네. 입시를 다 치러보셨으니까 예전에 그 입시고사 보실 때 좀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유 위원장님 예전에 입시 보실 때도 추웠나요, 그날도? 추웠어요. 몇 년도죠, 그때가? 저는 1977년도에. 1977년도에 보셨군요. 그때는 네. 그러면 본고사 시대신 거죠? 본고사 때입니다. 네. 그때 뭐 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 입시 시험 보는 날? 서울대 입시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 보실 때 눈이 오셨군요. 눈이 왔군요. 예, 그래서 버스가 봉천 고개를 못 넘어서. 예. 걸어서 어휴, 시험 보러 갔어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한참 올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을 1시간인가를 늦췄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맞춰 갔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긴장한 상태에서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 얘기를 좀 해보죠.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수능이나 방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경제 활력 문제 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나 17개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오래전부터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네.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과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 시험 역사상 네. 49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보는 시험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네.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시험이다. 네.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좀 안심하고 수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고3 중에서도 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오늘 5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는 사실은 2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네네. 시험관
또 시험 감독관 또 학생들 2주 전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를 시켜왔고요. 확진자들까지도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감추고 몰래 와서 시험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험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최대 3,8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지금 저희가 준비해놓은 숫자에 훨씬 못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 시험장 이렇게, 현장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네,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의심 환자도 별도의 시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당일날 유증상자를 위해서도 네. 고사장마다 다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요. 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시험 감독을 위해서는 D레벨 방호복을 입고 시험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D레벨 방호복을 입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아직 희망이 있다. 네. 이번 수능은 지난번 우리가 총선에서도 네. 잘 치러냈듯이 좀 이번 수능도 방역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증세가 나빠진다든지 응급치료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돌발적 상황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 중간에도 열이 오르거나 할 경우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시험장에 입장할 때 유증상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네. 책상 칸막이 안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부정행위 방지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가림막이 반투명 가림막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네. 이게 투명한 가림막으로 했더니 네. 반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사된 영상을 됐군요. 보고 컨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투명을 해봤더니 네. 근데 불투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컨닝 위험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반투명 가림막을 만들게 된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반투명을 가림막도 해놨더니 다 이번에 실행을 해보고 교육당국에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반사는 안 되고 부정행위는 볼 수 있고 그래서 반투명 가림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수능이 끝나고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이제 대학별 고사라든지 논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수험생들, 교직원들에 대한 방역 대책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네. 우선 시험 2주 전부터 특별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시험 끝나고 2주간도 수능 관계자 전원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시험 감독관을 하셨던 분들은 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도 전액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각 학원에서 진학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별 그래서 오늘 윤해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각 학교별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당부를 하는 것으로 어제 유은혜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수능 이후에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네. 교육에 많은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